왜 착하게 살수록 바보가 되는 걸까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옳은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손해로 돌아오는 때, 양보했더니 당연하게 여기고 도와줬더니 그게 내 일 아니냐는 눈빛이 돌아올 때, 도리와 책임을 지켰더니 세상은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하게 살면 뭐해? 결국 손해보는 건 나뿐인데 이 세상은 뻔뻔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냐? 맞습니다. 현실은 어쩌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옳게 살고 싶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해 18세기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그건 손해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이란 결과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이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이란 옳기 때문에 선택한 행동이다. 흔히들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도덕적 행동의 가치가 그 결과물이 아닌 그 행동을 하게 된 의도에 있다고 봅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손해가 아닌 그 행동의 동기가 순수한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단순히 착하게 살면 손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는 도덕적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각각의 선택이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좋은 사람이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요? CCTV에 찍힐까봐 돌려줬어요. 혹은 누가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요. 그럼 우리는 그 행동을 도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칸트는 단호히 말합니다. 아니다. 좋은 행동이 아니라 옳은 이유로 한 행동만이 도덕적이다. 그게 칸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 선택들 속에서 매 순간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도덕적 선택은 단순한 손해나 이익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근본적인 가치이자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결과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도덕은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즉,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가 해도 괜찮은가? 모두가 따라야 하는 법칙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 법칙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칸트의 철학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할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도덕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에게 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뭐 이 정도야. 좋은 의도였는걸. 하지만 칸트는 묻습니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라는 이유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신뢰가 무너지고
말의 가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칸트는 절대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정언 명령이라는 것. 당신의 행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원칙을 따를 때 우리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칸트의 철학은 우리의 일상적 선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적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질문을 삶의 기준으로 삼자는 뜻입니다. 나만 이렇게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대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용하는 순간 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도덕적 가치도 잃게 되죠.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인간 존중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칸트의 철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우리 자신의 존엄성도 함께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거래하듯 행동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해줘? 내가 도와줬으면 너도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진짜 도덕적 행동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어쩌면 사람을 향한 근본적인 존중을 지키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칸트의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인류 전체를 향한 책임이자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칸트의 철학은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을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투자가 됩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은 때로 외롭습니다. 세상은 계산하고 비교하고 유리한 쪽으로 흐르는데 혼자만 손해보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손해란 말은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내 마음속의 기준입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그 길의 끝에는 소외가 아닌 존엄, 패배가 아닌 자긍심, 외로움이 아닌 깊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한 길의 가치는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아닐까요?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내는 가치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가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상냥한 말을 건넸을 수도 있고 질서를 지켰을 수도 있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바른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런 자신을 보며 내가 너무 바보 같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신에게 칸트는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건 바보가 아니라 위대한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 길은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독한 길이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인격을 완성해 갑니다. 매 순간에 옳은 선택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작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세상, 그래도 옳게 살아야 할까요? 칸트는 말합니다. 예. 바로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사람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유난히 버거웠더라도 당신이 지켜낸 그 옳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해도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진심 하나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선의 씨앗이 되어 퍼져갑니다. 철학 이야기는 그런 당신의 조용한 용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당신을 기다릴게요.